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제도 이론과 관련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단면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자, 단면도는 어떤 내용이냐면 아래쪽에 있는 글자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단면도는 물체 내부에 보이지 않는 도형은 우리가 그죠? 은선으로 그 캐드에서 또는 도면에서 작업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은선으로 표시를 해야 되지만 은선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도면 자체가 복잡하게 되어서 어려운 도면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어려운 도면이 되면은 그 도면 자체를 읽고 또는 해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리고 도면 자체가 많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내부 형상, 이렇게 은선으로 표시된 부분을 내부 형상으로 인해서 절단하게 되면은 그 형상이 눈에 보이는 형상이 되므로 은선이 아닌 우리는 실선, 일반적인 눈에 보이는 선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 형상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절단해서 도면에 표시한 부분을 우리는 단면도라는 부분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왼쪽에 있는 도형과 오른쪽에 있는 도형은 원래 하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로 합쳐져 있는 형상인데, 이 형상을 앞에서 봤을 때랑 또는 옆에서 봤을 때 형상을 본다 그러면 우리가 속내부를 볼 수가 없거든요. 속내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은선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은선으로 표시하게 되면은 도형 자체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지금처럼 절단해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에서는 이렇게 절단해서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45도 비금, 즉 해칭선을 작업을 해준다라고 지난주에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3차원 형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소위 말하면 뭐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을 잠깐 띄웠습니다. 자, 형상 자체는 이렇게 생겨 있는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형상을 앞에서 보는 형상을 우리는 정면이라고 그러고요. 형상을 위에서 보는 모습을 평면, 그리고 형상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바라보는 걸 우리는 우측면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우측에서 바라보든 앞에서 바라보든 하게 되었을 때 속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에서는 숨어 있는 선을 우리는 보통 은선이라 그래서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숨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선으로 표시하고요. 우측에서 바라봤을 때도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하는데, 조금 전에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봤을 때 점선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도면이 다른 선이랑 중복되어서 헷갈릴 수가 있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형상이 있는 부분에서 사용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단을 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형상을 절단하게 되면은 이런 모양으로 보인다라고 속내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즉 이렇게 그죠. 지금은 사용자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잘라서 본다라는 부분이 바로 절단했다는 부분, 바로 이제 이런 표시죠. 이런 표시들이 바로 절단해서 표시가 되었다라는 부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자료 같은 경우는 아마 앞쪽입니까? 앞쪽 면을 기준해서 앞에서 바라봤을 때는 형상에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형상을 절반을 잘라서 확인을 하니까 속 내부가 이렇게 생겼더라 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절단을 해서 보게 되면은 지금은 눈에 보이는 선들이거든요. 해서 지금처럼 눈에 보이는 선들을 표시를 해준 게 지금 나와 있는 이러한 절단했다라는 부분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아마 그죠?
파워포인트에서는 다른 부분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단면을 잘라서 이렇게 해서 단면을 잘라 봤을 때 형상을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이런 모양으로 보인다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래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구멍과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측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형상을 절단해서 표시를 했다라는 부분으로 나중에 제도에서 특히 CAD에서는 45도 비금이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단면이라는 부분은 물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은선 표시를 해주는 게 아니고 절단을 해서 그 부분을 눈에 보이는 선으로 바꿔줘서 도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이 바로 단면, 즉 절단을 해서 그렸다라고 단면도를 우리는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잘 확인을 해 보시는데 이제부터는 단면도에 대한 종류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종류가 어떤 게 나오냐면 첫 번째 종류가 너무 많이 나갔나요? 예, 단면도에서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바로 온단면입니다. 자, 온단면이라고 하게 되면은 아래쪽에 한번 글자 읽어 볼까요? 자, 물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절단합니다. 자, 뭐 꼭 중심선이 아니더라도 절단을 해서 표시를 하는데 어떻게 절단하냐면은 전체를 다 절단해서 나타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나의 3차원 형상이 있는데 이 3차원 형상을 절반을 싹둑 잘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나와 있는 이 평면이 하나의 절단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나와 있는 사각형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절반을 잘라서 표시를 해주니까 자르기 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쪽에 숨어 있는 점선들이 많이 표시가 되어서 도면 자체가 되게 복잡하고 확실하게 보이지가 않는데 절반을 싹둑 잘라서 보게 되면은 속 내부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겼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전체를 잘라서 표현했다라는 부분이 바로 온단면도라는 이름입니다. 그죠? 형상을 전체를 싹둑 자른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전체를 싹둑 자른 게 아니고 절반만 표시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전체를 잘랐는데 절반을 표시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3차원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내용보다 이걸 봐야겠네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현재 이러한 3차원 형상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3차원 형상은 앞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고요. 옆에서 봤을 때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용자는 숨어 있는 선을 이렇게 표시해 주게 되면은 선들이 숨은 선 같은 경우는 복잡해서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CAD라든지 아니면은 도면에서 KS 제도 규칙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를 반단면, 자 여기서는 반단면도가 아닌 실질적으로 온단면입니다. 자 우리 제도에서는 온단면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온단면으로 표시를 할 건데 어느 부분을 잘라서 표시했냐면은 이렇게 중간이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중간을 잘라서 표시를 딱 해주면은 볼까요? 원래는 이런 모양입니다. 자 지금처럼 전체 형상이 다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사용자가 중심선, 즉 중간을 가로지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절단을 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속 내부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알 수가 있죠. 즉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선들을 우리는 자, 절단을 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절단을 했기 때문에 속 내부가 보이므로 은선, 즉 숨은선이 아닌 일반적인 실선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그죠? 약간 뭐 울긋불긋하게 형상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모양처럼 울긋불긋하게 나와 있는 모양들은 나중에 45도 비금해서 이 부분을 절단해서 잘랐다라고 나중에 해칭선을 우리는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상을 전체를 싹둑 잘라서 표현한 부분을 제도에서는 온단면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요. 온단면입니다.
자, 다음 온단면에 대한 부분도 같은 예제죠.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브라켓이 있는데 이 형상을 사용자가 중간입니까? 중간을 기준으로 싹둑 잘라서 바라보게 되면은 속 내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절단을 해서 표시를 했기 때문에 45도 비금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죠. 즉, 절단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앞쪽에서 바라봤을 때 숨어 있는 선들은 은선으로 표시하는데 절단을 해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은선이 아닌 일반적인 선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즉, 속 내부를 잘 보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해주는 거고요. 자, 바로 뒤에 나와 있네요. 자, 그죠? 왼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숨은 선으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형상 자체가 형상이 복잡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온단면, 여기서 말하는 온단면은 절반을 싹둑 잘라서 전체를 싹둑 잘라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속 내부가 보이고 그리고 절단해서 잘라서 그렸다 그래서 지금처럼 45도 비금 해칭선이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온단면이고요. 자, 온단면에 대한 또 다른 내용도 같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처럼 사용자는 그 형상 자체를 어딘가를 절단을 했다라고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도에서는 어딘가를 절단해서 표시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절단선을 나타내죠. 즉, 예를 들면은 사용자가 B부터 이거죠. C입니까? 바라보는 C부터 아래쪽에 있는 C 부분까지 수직으로 이렇게 절단해서 잘라서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C부터 C까지 절단한 그림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어느 부분을 잘라서 자, 그죠? 어떤 부분을 잘라서 표현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온다라고 사용자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B부터 B까지, 자, B부터 B까지 이렇게 절단을 해서 B 구간부터 B 구간까지 절단을 해서 자, 이 부분에 표시를 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즉, 중심이 아닌 다른 위치에 절단을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어느 부분을 절단했다라고 표시를 해줘야죠. 자, 표시를 하는데 아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선. 자, 이 선 같은 경우는 중심선이었죠. 자, 이 선은 사용자가 중심선으로 얘를 표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끝단 부분입니까? 이렇게 끝단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단 부분은 우리가 외형선, 즉 굵은 실선이었습니다. 굵은 실선인 외형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화살표입니까? 이 화살표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가는 선이죠. 빨간색 가는 일반적인 가는 실선으로 가는 선으로 작업을 해주면 되고요. 옆쪽에 나와 있는 숫자, 자, 이 숫자는 우리가 그죠? CAD에서 글자나 숫자, 문자 같은 경우는 노란색으로 문자 작업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얘는 노란색 문자 작업으로 우리는 선에 대한 굵기, 선에 대한 용도, 선에 대한 활용법을 여기다가 체크를 해줬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그려보면은 자, 지금처럼 이렇게 중심선입니까? 자, 지금처럼 이렇게 중심선이 자 들어가고요. 긴 선, 짧은 선, 긴 선, 짧은 선, 긴 선, 짧은 선에서 이렇게 중심선이 들어가고 중심선이 끝나는 부분에는 지금처럼 굵은 실선, 외형선, 파란색 외형선 들어갑니다. 그리고 끝단 부분에는 빨간색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주고요. 그죠? 이렇게 어느 부분을 잘라서 어떻게 바라본다라는 부분처럼 얘는 잘라서 바라보는 방향을 지금처럼 표시한 거고요. 자, 이거는 빨간색 가는 선으로 표시하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문자는 그죠? 뭐 A가 되든 B가 되든 하는 부분들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절단선을 나타내는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지금은 커버, 아마 제가 아까 3000 프로그램에서 보여드렸던 그 커버의 일종인데 자, 이 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형상도 실질적으로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속 내부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단면을 기준해서 전체를
절단에서 단면을 봤기 때문에 속 내부가 확실하게 보인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절단하는 부분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절단을 했다라고 하나의 그 온단면이죠. 온단면에 관련되는 하나의 예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는 이제 온단면에 관련되는 위치, 자, 온단면에 관련되는 위치와 방향은 투상에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그 단면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왼쪽에 나와 있는 이렇게 입체도, 자, 이러한 입체도가 있는데 사용자는 지금처럼 전체를 싹둑 자르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형상에 따라서 전체를 자르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자 4분의 1 예를 들면은 이 4분의 1 영역만 그죠? 예를 들면은 이 부분만큼 날려가지고 절단해서도 우리는 그 형상 자체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즉 전체를 자르지 않고 단면에 대한 위치와 방향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형상을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그죠? 전체를 잘라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편심 구동 장치에 대한 단면도는 단면에 대한 위치와 방향은 투상에 필요한 부분의 형상을 투상한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전체를 싹둑 잘라서 표현한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현재 나온 것처럼 대칭 생략도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는 대칭 생략도는 뭐냐면 왼쪽에 그린 그림과 오른쪽에 그린 그림은 서로 간의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는 즉 동일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은 동일한 모양이니까 이 전체를 왼쪽과 오른쪽을 전체를 다 같이 그릴 필요가 없이 한쪽만 그려서 한쪽만 그리고 또 다른 쪽은 이렇게 표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사용자가 이거죠. 중심선입니까? 이 중심선을 기준해서 우리는 왼쪽만 그렸고 오른쪽은 그리지 않았지만 이 두 개는 좌우가 대칭이다라는 의미에서 좌우 대칭 형상인 이렇게 선 두 개, 아래 위로 선 두 개가 들어갑니다. 중심선을 기준해서 위아래 선 두 개가 들어가면 이렇게 이 중심선이죠. 선을 기준해서 좌측과 우측은 서로 간의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한쪽만 그렸다 그래서 대칭 생략도로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죠. 자, 평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 중심선이죠. 이 중심선을 기준해서 양쪽으로 중심선을 기준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선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선이 두 개가 들어갔다는 내용은 지금 나와 있는 중심선을 기준해서 위쪽과 아래쪽은 서로 간에 대칭 구조를 가지는데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한쪽을 생략해서 그렸다라는 부분으로 도면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도면에 대한 즉 CAD를 그리는 거랑 CAD를 활용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도면 자체를 잘 이해를 해야지 도면을 이해를 해야지 형상에 대한 표현 부분도 같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그냥 이 도면을 보고 옮긴다. 우리 소위 말하면 보고 뺏긴다. 또는 뭐 보고 모방한다.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하는 작업인데 도면에 대한 이런 각종 기호들, 이런 기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알아야지 도면에 대한 활용법도 다 같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지금은 우리가 그죠? 전체 단면을 온단면으로 표시를 할 때, 온단면으로 표시할 때, 뭐 좌우나 상하가 대칭 모양이면은 한쪽은 생략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도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작업은 반단면도입니다. 자, 반단면도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온단면도였죠. 온단면도 같은 경우는 형상을 전체를 싹둑 잘라서 그저 형상을 절반을 싹둑 잘라서 전체를 단면을 확인한 게 앞전에 했던 온단면이라 그러면 지금 나오는 반단면은 형상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4분의 1만
4분의 1만 잘라서 표시를 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생겨먹은 브라켓 형상이 있는데 이 형상에 대해서 온단면도로 표시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절반을 싹둑 잘라서 봤기 때문에 전체 부분에 해칭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모양의 속 내부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 자, 반단면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잘랐냐면 이 반단면도는 지금 같은 경우는 그죠, 이렇게 형상을 어떻게 보면은 절반을 자른 게 아니고 4분의 1만 잘랐거든요. 이렇게 4분의 1만 잘라서 표현했으니까 장점은 뭐냐? 한쪽은 형상을 바깥쪽에서 바라보는 형상을 표현할 수 있고요. 한쪽은 속 내부를 표시하는 형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네요. 자, 반단면도 같은 경우는 반입니다. 반단면도 같은 경우는 형상을 4분의 1만 잘라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내부 모양과 그리고 외부 모양을 동시에 표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게 바로 반단면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좌우가 또는 상하가 대칭 모양일 때 반단면도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반단면도는 다시 말씀드릴까요? 네, 온단면도죠. 온단면도는 형상을 절반을 잘라서 표시한 게 온단면이면 반단면도는 형상을 4분의 1만 잘라서 표시한 게 반단면입니다. 이에 대한 특징은 형상의 안쪽 모양과 바깥쪽 모양을 같이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바로 이제 반단면 두 번째 나오는 거죠. 두 번째 반단면도라는 부분인데, 자, 이 반단면도에 대한 또 다른 예를 볼까요? 자, 예를 보시게 되면은 예제입니다. 자, 또 다른 예제를 봤을 때 지금은 형상을 앞에서 바라본 모양을 지금 반단면도로 표현했거든요. 즉 어떻게 형상을 지금처럼 4분의 1만, 자, 4분의 1만 잘라서 표현했으니까 한쪽은 바깥쪽에서 본 모양, 한쪽은 안쪽에서 본 모양을 동시에 표시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형상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부분은 측면입니까? 자, 그죠. 이렇게 우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지금처럼 온단면도를 표시했거든요. 그래서 온단면도와 반단면도로 이렇게 두 개를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내부 모양과 외부 모양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제도에서 표시를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볼까요? 중심선은 가는 실선 또는 일점 세선으로 나타낸다. 그죠? 중심선은 가는 실선으로, 아니 좀 일점 세선이었죠. 일점 세선이 중심선입니다. 그렇게 표시한 거고요. 참고로 자, 이렇게 일단은 그죠? 잘라서 표시를 한 게 바로 그 절반을 자른 게 온단면, 그리고 4분의 1만 잘라서 표시한 게 반단면, 그런 용어를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은 부분 단면도입니다. 자, 부분 단면도는 뭐냐면 형상을 제 세 번째 부분이죠. 첫 번째가 온단면 전체를 자른 거, 두 번째가 반단면 4분의 1만 자른 거, 그죠? 온단면도는 절반을 잘라서 표시한 거, 반단면도는 4분의 1만 잘라서 표시한 게 반단면인데, 세 번째 나오는 부분 단면은 뭐냐면, 세 번째 나오는 부분 단면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어느 특정 부분을 절단해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즉 전체를 자르고 4분의 1만 자르는 게 아니고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특정 영역만, 그죠? 특정 영역만 이렇게 잘라서 표시를 한 게 바로 부분 단면도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부분만, 그래서 어느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내부 구조만 표시한 게 바로 그 부분 단면도인데, 이때 부분 단면도에 대한 경계선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경계선을 표시하는 부분을 우리는 가는 실선, 가는 실선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죠. 이렇게 사용자가 이 부분만큼만 절단했다 그래서 그 부분 단면도에 대한 경계선을 그리는데, 이 경계선이 바로 어떻게 가는 실선으로 그림을 그린다 라고 우리는 경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부분 단면도에 대한 예입니다.
자, 부분 단면도죠. 이 형상을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속 내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쪽에 들어가는 이 구멍에 대한 모양을 보고 싶다 그러면 지금처럼 어느 특정적인 부분만 잘라서 표시한 거죠. 특징적인 부분만 일부분만 잘라서 표시한 게 바로 부분 단면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단면도를 그릴 때 부분 단면이 들어가는 이 경계선이죠. 이 경계선은 자유곡선이고 그리고 가는 실선의 자유곡선으로 표시한다라고 앞쪽 페이지였죠. 앞 페이지에서 이렇게 그죠? 불규칙한 부분, 즉 불규칙한 파단선 돼 있는데 불규칙한 가는 실선으로 불규칙한 곡선입니다. 불규칙한 곡선으로 가는 실선으로 경계 표시를 해준다라는 게 바로 부분 단면도에 대한 경계선 표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부분 단면도에 대한 한 가지 예입니다. 즉 우리는 제가 앞전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축 같은 경우는 형상을 절단에 그 축이라는 부품에 대한 특징은 그렇습니다. 축이라는 부품은 그 전체 온단면도나 아니면은 4분의 1인 반단면도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축이라는 부품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축처럼 생긴 형상을 CAD로 표현할 때는 즉 그죠 이렇게 둥근 형태 모양의 축이라는 부품을 CAD로 표현하거나 또는 솔리드웍스로 표현할 때는 전체 단면 절반을 잘라서 온단면 4분의 1만 잘라서 반단면으로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시하면은 축이라는 부품에 대해서는 이 형상에 대한 특징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축은 지금처럼 부분 단면도로만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분 단면도로 표시하는 부분은 지금처럼 이렇게 홈이 들어가는 부분이나 또는 볼트가 들어가는 형상에 대해서 사용자가 속 내부에 대한 모양을 보여주고 싶다. 그럴 때는 그거에 대한 경계선이죠. 이렇게 경계선을 그립니다. 이 경계선은 자유곡선인 가는 실선으로 표시하고 그리고 단면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45도 빗금으로 나중에 해칭 작업이 들어가는 그러한 모양으로 표시를 해주는 게 바로 부분 단면도라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회전단면도입니다. 자, 회전단면도는 뭐냐면, 자, 회전단면도는 이렇거든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회전단면도는 물체의 절단면을 그 자리에서 90도로 회전시켜서 투상하는 부분이 바로 회전단면입니다. 보통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면 바퀴나 리브나 형광이나 형광, 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즉 얘는 뭐냐면 우리가 이 형상이죠. 자, 요거는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이 형상의 평면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 형상의 평면도를 그리면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이죠. 자, 평면도를 그리면 평면도보다는 어떻게 이 부분이죠. 예, 요거 자, 이겁니다. 이 부분을 싹둑 잘라 측면도를 그릴까요? 이 형상의 측면도가 낫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싹둑 잘라 가지고 요렇게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온단면도입니까? 자, 이 부분을 잘라서 온단면도를 그리면 측면도죠, 그죠? 옆쪽에 온단면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겨먹은 아마 형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온단면도에서 표시된 이 절단 모양을 어떻게 우리는 정면에다가 표시한 거죠. 측면도를 그린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잘라서 측면도로 그려야 될 그림을 측면도라든지 평면도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될 형상을 다시 이쪽으로 옮겨서 그림을 그린 게 바로 회전단면도에 대한 하나의 예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까요? 자, 이 부분이죠. 형상을 내가 이 부분이죠. 여기를 절단했습니다. 이 부분을 절단해서 절단된 그림을 우측면도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 우측면도에 대한 그림 자체를 우측면도의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이 그림 자체를 다시 내가 절단한 부분으로 옮겨서 그렸다. 그렇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90도 회전시켜서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절단된 모양의 단면, 절단된 모양의 그 단면 모양을 우리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회전단면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형광 쪽 한번 잠깐 볼까요? 자, 형광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죠. 예를 들어서 자, 지금은 이렇게 생겨먹은 형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모자처럼 생겨먹은 형상이 있는데 이 형상을 제가 여기를 줘. 이 부분을 절단했거든요. 이 부분을 예를 들면은 여기 뭐 A 할까요? A부터 A까지 절단을 해서 우측의 그림을 그리니까 얘는 I자처럼 생겨먹은 형상입니다. 자, 앞에서 봤을 때는 사각형 모양인데 옆에서 보니까 우측면도죠. 우측면도에서 바라보니까 이렇게 I자처럼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 I자 모양을 우측면도에 그리는 게 아니고 바로 내가 절단한 부분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절단한 부분에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면 이 우측면도는 그리지 않고 절단한 모양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바로 여기서는 회전단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 부분을 절단해서 90도 회전한 그림, 즉 우측면도를 여기다가 옮겨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회전단면도라는 부분이고요. 자, 회전단면도에 대한 또 다른 예제, 자, 또 다른 예인데 요거도 같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선,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선은 우리는 보통 리브라고 표시하거든요. 이 선이죠. 우리 그 솔리드웍스에서 말하면은 보강대라는 부분인데 이 보강대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지금은 사용자가 이 부분이죠. 요렇게 절단을 해서 표시를 한 부분을 우측면도에 그려야 되는데 우측면도에 그리는 대신에 그 그림을 여기다가 다시 절단한 부분으로 옮겨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절단한 모양은 속 내부 모양은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다라고 그래서 보통 리브라든지 아니면은 보강대 작업할 때는 회전 단면도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도면을 그릴 때 CAD로 도면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림이 들어간 부분은 보통 리브, 보강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강대라든지 리브를 표현할 때는 지금처럼 회전단면도를 같이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회전단면도는 그 자리에서 90도 회전시켜서 투상한 그림입니다. 그 자리에서 90도 회전시켜서 즉 우측면도의 그림을 여기다가 그렸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계단 단면입니다. 자, 지금은 계단 단면이거든요. 계단 단면은 뭐냐면 다섯 번째입니다. 계단 단면은 형상 자체를 지금처럼 계단지게, 자, 계단지게 이렇게 절단을 한 그림이 바로 계단 단면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처럼 이렇게 생겨먹은 사각형이 있는데 똑같죠, 그죠? 위에 구멍이 있고 아래쪽에 구멍이 있습니다. 대각선 방향으로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이럴 때 사용자가 이쪽입니까? 여기를 절단해서 그림을 그리면은 아래쪽에는 어떻습니까? 여기만 구멍이 생기고 위쪽에 있는 구멍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숨은 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또 예를 들면은 사용자가 이제 위쪽입니까? 위쪽을 절단해서 그림을 그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를 절단해서 그렸으니까 절단한 위치 쪽에서는 이렇게 구멍이 보일 건데 절단하지 않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구멍이 표시가 안 되므로 아래쪽 구멍은 지금처럼 점선, 은선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면은 단면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는 사용자가 어떻게 그죠? 이렇게 지금처럼 계단 모양으로 자르거든요. 여기 구멍과 이 구멍을 동시에 지나가는 형상을 표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절단선이 자 지금처럼 이렇게 절단선이 계단지게 모양이 나오므로 여기 구멍도 절단선이 지나가니까 이렇게 실선이 나오고요. 여기 구멍도 절단선이 지나가니까 지금처럼 실선이 나오기 때문에 양쪽 모두 구멍에 대한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꺾어서 자 이렇게 지금처럼 꺾어서 표시를 한 부분이 바로 계단 단면이라는 부분입니다. 즉 그러면 계단 단면을 표시할 때는 어떻게 그죠? 이렇죠. 자, 이 부분입니다. 여기 구간은 우리가 중심선
1점세선으로 그림을 그린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이 부분은 1점세선 중심선입니다. 그리고 그 절단선이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은 외형선, 굵은 선으로 표시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절단선이 지금처럼 꺾이는 부분, 이렇게 꺾이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외형선으로 표시해 줍니다. 이 부분을 꺾어서 절단선이 이 부분이 꺾였다 그래서 이 꺾이는 부분도 외형선으로 표시해 주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화살표는 가는 실선, 화살표는 가는 실선으로 표시하고 안쪽에 들어가는 글자는 노란색으로 글자를 적는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A부터 A까지 절단된 그림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라고 해서 계단지게 잘라서 표현한 게 바로 계단 단면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잘 체크를 해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도면 그릴 때 이런 그림이 나오구나, 이 그림은 계단지게 형상을 잘라서 표현했구나 라는 부분을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또 조합 단면도입니다. 이제 6번째입니까? 6번째인 조합 단면도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이 조합 단면도는 계단 단면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입니다. 어떻게 잘랐냐면은 이렇죠. 절단선 자체가 여기는 중심선을 지나는데 이 부분은 중심선이 아닌 다른 구멍 쪽으로 표현했거든요. 즉 그러면 절단선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표현됐는데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실제 그림 자체는 거죠. 여기가 중심선이죠.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기가 중심선입니다. 그리고 선의 가장자리 부분이 이 선, 그죠? 이 선이랑 이 선은 같은 선상에 놓여야 된다라고, 그죠?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는데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이 선에 대한 위치와 이 선에 대한 위치가 서로 다르거든요. 그러면 제가 우리 지난주에 그죠? 도면 배치법이었습니까? 도면 배치법에 따르면은 왼쪽에 있는 모서리와 이 선은 같은 선상에 놓여야 되는데 서로 간의 위치가 서로 다르거든요. 다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은 이렇게 조합 단면도를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즉 조합 단면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용자가 이렇게 각지게, 자, 각이지게 절단을 했으면, 그죠? 지금은 수평선이기 때문에 이 화살표는 그대로 수직 방향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대각선으로 표현한 부분은 이 선 자체가 이렇게 수평하게 놓였다고, 그죠? 이렇게 수평하게 놓였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얘는 지금처럼 이렇게 회전이 되어서 이 구멍은 여기쯤에 표시가 되거든요. 그죠? 이거를, 이 대각선을 이렇게 수평하게 다시 우리 펼친다 그럴까요? 대각선 자체를 다시 보겠습니다. 예. 이 대각선 자체를 이 수평선처럼 이렇게 펼쳐서 그림을 그리면 이 구멍 자체는 여기쯤에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 구멍 자체가 여기쯤에 표시되니까 일직선상으로 내리면은 이렇게 구멍이 여기쯤에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가장자리 모서리도 이렇게 펼쳐서 그림을 그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직선이 맞아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합 단면도는 사용자가 대각선 방향으로 잘라서 표현했는데 이 대각선 부분을 수평하게 또는 수직하게 펼쳐서 그림을 그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선의 위치와 이 선의 위치는 서로 다르게 표시가 되거든요. 즉 이만큼 펼쳐서 표현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절단선 같은 경우는 가는 1점세선, 그리고 끝나는 부분과 시작되는 부분은 외형선, 그리고 이렇게 꺾이는 부분도 외형선. 자, 이런 부분들 앞전에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게 바로 조합 단면도입니다. 자, 조합 단면도의 또 다른 예, 이것도 가만히 보시면은 그저 똑같습니다. 여기는 일직선이기 때문에 이 선상이 그대로 내려왔는데 여기는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을 수평하게 펼쳐서 그림을 그리니까 요 선의 위치와 이 선의 위치가 서로 다르게 표현되었고요. 그죠? 그래서 얘를 펼쳐서 그림을 그리니까 구멍이 여기쯤에 있기 때문에 실제 구멍 위치는 이렇게 해서 위치가 서로 간에 잡혀 있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합단면도입니다. 조합단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얘도 그죠? 지금처럼 요거는 조합단면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 다른 말로는 우리 앞전에 했던 계단단면입니까? 그죠? 이렇게 직각으로 꺾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조합단면도보다는 뭐 계단단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전에 했던 거죠. 계단 형식이었죠. 지금처럼 계단 형식으로 잘라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서로 평행한 두 평면 사이에 절단을 했다 그래서 속내부가 그죠 절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절단을 했기 때문에 속내부를 볼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단면도 형상도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조합 단면도입니다. 그죠? 요렇게 꺾여 있는, 자, 지금은 사용자가 이렇게 꺾여져 있는 부분처럼 절단을 했기 때문에 이 대각선 부분을 넓게 펼쳐서 그리면은 이렇게 원래 그림보다 좀 더 길게 나오는 거죠. 예, 이렇게 꺾여져 있는 대각선 부분을 펼쳐서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조합 단면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구부러짐에 따라서 중심선에 대한 내부를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특징은 뭡니까? 전체 길이를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얘를 펼쳐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전체 길이, 이 형상에 대한 전체 길이를 사용자는 도면에서 CAD에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합 단면도에 대한 특징이고요. 특징은 전체 길이를 표시할 수가 있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얇은 부분에 대한 단면도입니까? 7번째입니다. 얇은 부분에 대한 단면인데, 자, 형상에 대한 두께가 너무 얇습니다. 형상에 대한 두께가 너무 얇으면은 우리가 그 두께를 일일이 다 그리고 그린 다음에 일일이 절단했다라고 해서 해칭을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형상의 두께가 너무 얇으면은 해칭을 넣을 수가 없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그냥 굵은 실선으로 그냥 그림만 그립니다. 굵은 실선으로 그림만 그리거든요. 안쪽에 해칭도 안 넣습니다. 그래서 얇은 부분에 대한 두께가 얇은 부품 같은 경우는 절단했을 때 어떻게 굵은 실선으로 표시한다 라고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7번째는 얇은 부분을 단면 칠 때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8번째입니까? 여기서 단면을 하면은 절대 안 되는 부품. 요거는 우리 KS 제도 규칙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절단하면은 안 되는 부분은 앞전에 말씀드렸던 축이라든지 또는 볼트, 너트, 워셔핀, 베어링 같은 일반적인 표준품. 자, 이런 축을 포함한 우리 철물점에서 물건을 사온다 그러죠. 뭐 볼트나 나사나 너트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형상이 딱 정형화되어 있고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절단을 하면은 안 되는 부품이거든요. 표준품들은 KS 규격품에 나와 있는 표준품들은 절단하지 않고 전체 그림을 다 그립니다. 그래서 축을 포함한 표준품들은 절단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특정한 일부분을 절단해서 안 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보셨던 축이라든지 또는 그리고 기어, 이런 기어라든지 또는 리브, 아까 보셨던 리브였죠. 리브는 회전 단면도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단면을 하면은 안 되는 부품들 중에 일부분이니까 요거 잘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한번 요거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 이제 대칭 도면 생략도라 그러죠. 앞전에도 잠깐 나왔던 부분입니다. 앞전에 나왔던 부분인데 좌우 대칭이거나 상하 대칭의 모양은 전체를 다 그릴 필요 없이 한쪽만 그림을 그린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한쪽만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그죠? 이거 중심선이죠. 이렇게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만 그리는데 한쪽만 그렸다라고 표시할 때는 지금처럼 양쪽에 가는 선 두 개입니까? 평행한 가는 실선 두 개로 표시를 해줍니다. 짧은 두 개의 가는 실선으로 표시를 해주면 이 가는 실선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과 우측, 좌우측이 서로 간의 대칭 모양이다. 대칭 모양인데 한쪽만 그렸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좋은 투상법과 안 좋은 투상법에 대한 차이는 뭐냐면, 그죠? 절단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왼쪽을 그렸고 오른쪽을 그리지 않았죠. 그래서 오른쪽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좌측 면도를 딱 그립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지금은 절단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그렸는데 오른쪽은 그리지 않았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지 않은 쪽에 측면도를 그리는데 지금은 그림을 그린 쪽 왼쪽의 그림 좌측면도를 그렸기 때문에 요거는 배치법이 서로 간에 맞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상도 반대쪽이죠. 투상도 쪽을 생략을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우리가 그 대칭선을 기준해서 생략한 쪽에 측면도를 그리는 겁니다. 그죠? 대칭선을 기준해서 생략한 부분 쪽에 측면도를 그려야지 생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측면도를 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치법이 배치가 서로 간에 맞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대칭 생략도와 관련되는 한 가지 예입니다. 대칭 생략도고요. 즉 중심선을 기준해서 지금은 왼쪽을 표현했고 오른쪽을 표현하지 않았으니까 오른쪽에 측면도를 그리고요. 이것도 그죠. 지금은 왼쪽에, 즉 오른쪽을 그림을 그리지 않았으니까 우측면도를 그려야지 좌측면도를 그리면은 안 좋은 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대한 내용은 작업이 끝났네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단면도와 관련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단면도에는 크게 그 형상을 절반을 잘라서 표현한 온단면, 형상의 4분의 1만 잘라서 표현한 반단면, 그리고 특정 부분을 잘라서 표현한 부분단면, 그리고 물체를 90도 회전한 회전단면, 그리고 각지게 그죠? 절단선을 계단 모양처럼 잘라서 표현한 계단 단면, 또는 펼쳐서 그림을 그린 조합 단면. 자, 이런 부분들이 쭉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종류, 그리고 그거에 대한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잘 체크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단면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잘 정리, 따로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